방탄소년단 BTS가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낯익은 공연 장소입니다. 한번 보시고 얼마나 대단한지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꿈의 무대 웸블리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팬들을 향해 애호를 선창합니다. 1985년 바로 이곳에서 열렸던 라이브 에이드 퀸 공연의 상징적 순간을 재현한 겁니다. 방탄소년단은 고대 신전 세트를 배경으로 강렬한 힙합곡과 함께 공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6만 명의 팬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열정적으로 환호했습니다. We are finally having stadium tour in here. 공연 전 기자회견에는 한국과 영국, 일본 등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웸블리에 입성을 하면 그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전 세계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어요. 공연 시간은 저녁이었지만 팬들은 일찌감치 스타디움을 찾아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I've liked BTS for like 3 years now, so I'm really excited because it's the first time I'm seeing them. So it's first time concert, so excited. 국적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통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을 지칭하는 아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연대감을 돈독히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Army, what is needed? Nothing. Just join our fandom. You don't have to go to concert or own albums to love BTS or be part of the army. It's just who you are and what you like. 콘서트 실황 인터넷 유료 중계는 동시 접속자 수가 14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밴드가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했고 미국 CNN은 방탄소년단이 비틀즈보다 더 큰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새벽 다시 웸블리 무대에 서는 방탄소년단은 이후 프랑스에서 투어를 이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어휴. 요 얘기 좀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휴. 어디 낯이 익어요, 저 장소가. 그러니까 웸블리 스타디움이라고. 우리로 따지면 잠실 주경기장쯤 되나요? 예. 그런데 네. 더 많이들 아시는 거는 이제 작년에 개봉했다가 빅히트를 친 그 보헤미안 랩소디. 퀸. 퀸. 라이브 에이드 같은. 공연한데. 예. 거기가 저 웸블리인데 그거는 이제 2000년에 워낙 낡아서 예. 다시 허물고 2007년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 장소는 같은 장소인 거죠. 같은 장소인데 예. 그 스타디움은 새로 진대고. 그 이야. 퀸의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기억하시는 분은 예. 저기가 얼마나 대단한 공연장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장소인데 예. 저기에 들어가면 꽉 차면 6만 명이라며요. 그런데 지금 이틀 해서 다 매진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2만 명? 12만 명이. 와우. 그것도 그 다른 그러니까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어로 부르잖아요. 그 BTS는 한국어를 노래를. 그걸 이제 관객들이 따라하는 거죠. 그 왜 우리 영화 보면은 그 인상 깊잖아요. 그 프레디 머큐리가 뭐 이렇게 선창을 하면은 막 따라하는데. 에요 하는 거 왜 있죠. 예, 그 고음까지도 그러면은, 가고 그거를 저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여기 했어요? 왔으니 오. 그 장면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그걸 또 같이 했어요. 네. 예. 그랬더니 아미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미가 방탄소년단의 팬들을 다 아미라고 불러요. 아미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그 아미들이 또 독특한 문화도 있고 그리고 BTS가 그 이만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가 특히나 이제 그 젊은 층에 그 메시지가 대단히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맞아요. 가사를 직접 쓰다 보니까 아마 그 전 세계 저 10대, 20대들의 특히나 이제 좀 그 방황하고 있는 그런 10대, 20대들에게 상당히 대단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위로가 된다고 그러네요. 대부분의 그 인기 있는 가수들이 가사들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뭐 갈등하고 암울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유독 BTS는 긍정적이고 밝고 미래는 밝고 우리가 절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국어로 전달하는데 그거를 6만 명의
팬들이 한국어로 따라해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때문에 외국에 나갔을 때 어깨가 으쓱했다면 맞아요. 예, 예. 지금은 이제 한류, 예. 뭐 드라마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BTS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굴지의 세계적인 음악제에서도 뭐 무대에 서고 또 그래서 CNN도 비틀즈보다 대단한 성취라고 이제 극찬을 했습니다. 비틀즈를 뛰어넘었다. 그게 이제 비틀즈는 그러니까 같은 영미권에서 그렇죠. 예. 영국의 밴드가 미국에 진출한 건데 BTS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노래를 그러니까 그 비영어권 가수가 지금 저기 미국 본토를 들어간 거라서요. 그런데 아마 지금 한국보다도 외려 외국에서 BTS에 대한 평가가 맞아요. 더 높은 것 예, 같습니다. 예. 혹시 BTS가 뭐 이렇게 요즘 그냥 아이돌 그룹이거니라고 생각하시는 연세가 좀 드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정도는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저 화면은 비틀즈를 오마주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저게 예. 이제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갔던 비틀즈가 1960년대 비틀즈. 예, 예. 이야, 저 출연으로 뭐 그 한순간 예. 그 비틀즈의 세상이 됐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BTS는 7명인데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쟤네가 누구냐 하실 수도 있을 맞아요. 텐데 노래를 들어보면 그 노래야 하실 맞아요. 겁니다. 예. 아, 근데 우리는 이게 또 속물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또 저런 거를 보면은 꼭 입이 근질어서 꼭 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저기 들어가는 표 얼마일까요? 저게 뭐 500만 원이란 얘기가 있던데. 우리 돈으로? 계속 프리미엄이 붙나 본데요. 다른 거 이제 그 V라이브 플러스라는 게 지금 이제 실시간 중계를 해줬었는데 예. 그것도 3만 원 돈이 넘었대요. 아, 그거 다 유료 채널로 예, 보는군요. 유료로 보겠는데 그걸 라이브로 14만 보는 게 유료인데 그게 얼마요? 3만 원 돈이 넘었대. 3만 원이 넘었대. 3만 원이 넘었는데 그거를 본 사람이 14만 명. 예. 그럼 3만 원 곱하기 14만. 아유, 계산도 안 돼. 그리고 저기 예. 직접 가서 보는 거는 프리미엄 붙어 가지고 뭐 장당 수백만 원. 500만 원. 예. 이거. 그리고 지금 뭐 보면은 어떻게 꽤 유명한 영국의 유럽의 배우가 자기 딸내미가 BTS 공연을 꼭 보고 싶다 그럼요. 그랬다고 예, 해서 예. 뒤에 가서 그냥 서 있고 아빠는 서 있고 예, 뭐 예. 그런 장면들도 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한국어로 저 가사들을 맞아요. 다 예. 따라하고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저 팬들이. 트럼프 대통령 손자가 저 BTS 팬이라 그 표 사달라고 맨날 저 떼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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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방탄소년단 참 대단하긴 합니다. 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리 들었고. 자, 우리 다시 이제 국내로 좀 한번 좀 가보죠. 국내 얘기로. 예.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이게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 이 발언, 이거 후폭풍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31일 날 지난 예. 31일 날 제4차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 연석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도자로서 조직과 국가 뭐 신상 필벌해야 되는데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 김정은이 문 대통령보다 낫다는 얘기다. 이 얘기는 이제 뭐 아니, 갑자기 뭔 소리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문맥에 안 맞게. 그러니까 그때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김영철이죠. 김영철을 예. 비롯한 미국에서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자들을 다 수청을 숙청했다. 했다. 그 보도가 나왔죠. 예,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외교라든가 대일 외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야만적인 부분만 빼면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숙청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표현한 거는 여러 가지로 적절치 못했고 부랴부랴 그 황교안 대표가 나와서 과도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를 부적절했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했군요. 예. 근데 아니 현 정부가 뭐 외교를 잘못하고 있어요, 경제를 잘못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이런 건 이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야당은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나 같은 얘기라도 아다라고 어다라고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그 국민들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왜 자꾸 저런 막말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터져 나오죠? 이제 뭐 선거도 우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세지는 것도 있고 또 예, 하나는 예. 모든 것에서 이제 그
뭐 지금 다른 당에서는 자유 막말당이다 뭐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하고 막말 배설당이다라고 아주 혹평을 했는데 뭐 혹평 받을 만 하죠. 근데 그 이제는 좀 정치권에 이제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좀 피로감이 있죠. 막말에 피로감이 대한. 있죠. 우리 예. 국민들도.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먼저 손을 내밀고 좀 통 큰 정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 아무리 뭐 그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 다를 것 같아요. 향배는 또 달라질 근데 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다 멀쩡한 분들인데 저렇게 막말을 계속하는 거 보면 우연인 것 같지는 않은데 저런 막말 파문으로 인해서 혹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분석이 수치로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정 지지층들이 결집한다 그거는 예. 몇 달 전의 얘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게, 지금은? 예, 지금은 이제 그 막말에 대해서 좀 그 피로감들이 워낙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그 국면에서는 네. 지지층이 이제 그 결집을 했는데. 이후에는 이제 대안과 좀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줘야 되는데 당 지지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예, 아니라 지금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봐도 거의 정체입니다. 정체가 돼 있어요. 예. 그럼 하나만 좀 더 해보죠. 이것도 구설수가 되는 막말이니까. 헝가리 유람선 침범이 골든타임이 3분이었다라고 하는 민경욱 대변인 이 발언. 예. 자, 요것도 당 지지도에는 이게 오히려 찬물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에 대한 문제죠. 아니 말하고자 했던 건 뭡니까? 민경욱 그러니까 의원이. 처음 시작은 예.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올렸어요. 좋아요. 그랬다가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 뒷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구조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얘기했다. 저 얘기는 골든타임은 3분인데 뭐 헝가리까지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얘기한 거는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네, 예. 네. 뭐 그런 걸 비판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떤 걸 비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그 피해 가족들의 심정이라든가 네, 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게요. 아하. 그래서 결국은 골든타임이 3분이다라는 얘기만 탁 떼놓고 보면은 그러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미 다 사망했으니까 그냥 포기해라. 이런 뜻이냐라고 역공을 자초했단 말씀이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당이 그렇게 좀 반박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이제 저 경우에는 민경욱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뭐 유시민의 지령이다 뭐다 해서 맞아요. 좀 예. 뭐 실수들이 있었죠 말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조급함이라고 그럴까요? 뭐든지 이제 그 정부 여당 그러니까 청와대를 겨냥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말들이 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저런 계속 같은 말이 반복입니다만은 참 피곤하게 한다 국민들을. 네. 예. 자, 정치가 뭐,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야당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런 선박 사고에 대해서 세월호 때문에 정부가 좀 과도하고 오버하게 하는 게 좀 이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 같은 말이라도 저렇게 막말로 해버리니까 딱 듣기에 좀 국민들이 거부감이 일어나요. 사람 목숨 놓고 그렇죠. 그리고 야박해 보이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 그 헝가리 그 현지로 급파를 하듯 뭐 수색대 구조대를 네. 그럴 때 보낼 때는 마음은 가서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길 예, 바라는 예. 거잖아요. 그거를 굳이 저렇게까지 폄훼할 필요가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하다못해 시신이라도 찾으려니까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건데 네. 그걸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실제로 당 지지도에도 이런 것도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뭐 5월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각 당 지지도에서 한국당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계속 쫙 올라가다가 이거 좀 한국당이 이 대목 좀 잘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죠? 막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지켜보고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